코스피 만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네. 만 포인트는 이렇게 대충 기대를 해도 좀 가지 않을까요? 뭐 저는 네. 이제 그 이상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상까지요? 네, 좀 뭐 누군가에게는 뭐 돈 복사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누군가에는 정말 파멸적인 포모를 안기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오늘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촉발했던 포모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어로 전닉 없으면 포모가 온다. 근데 오늘 장을 보니까 전닉, 기택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까지. 아, 택. 네, 네 개가 없으면 철저하게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평소에 좀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 빅2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정작 걱정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점점이라는 네. 질문이 굉장히 많고 지금부터는 점점점이라는 질문도 어느 순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분들은 사고 싶은데 살 기회를 잘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키고 싶은데 최근의 변동성이 조금 겪어보지 못한 변동성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정말 다른 변수를 다 지우고 초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버는 이제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1,600억이라면 네, 네. 뭐 그러면 뭐 수급이 어떻고 뭐 이게 얼마까지 오르고 뭐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여기다가 곱하기 만을 해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두 종목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찼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주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라고. 그리고 마이크론을 분석하는 쪽에서는 야구가 9회까지 하는 거를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1회에서 2회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아직도 상방은 많이 열려 있고 기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2배짜리 ETF가 거래가 좀 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커졌어요. 뭐 저는 이 동시만기는 한번 겪어야지만 이런 좀 개별 옵션이나 또 이런 현물 간의 어떤 청산과 그리고 또 롤오버 이런 것들을 겪어야지만 이런 좀 수급 상황이 그나마 조금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저는 6월 이후부터는 좀 제법 낼 것 같습니다만 동시만기일까지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이 새로운 수급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음 주 선거 결과를 비롯해서 이런 수급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열어놓고 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지수의 속도보다는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시장의 제2 옵션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대처해야 될지 어떤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 이번 주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피지컬 AI 로봇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네. 로봇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네.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관심 섹터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네. 마침 또 오늘 그 제2의 깐부 회동이라는 그런 좀 그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형주들이 훨씬 잘 오르는 그런 상황에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ETF의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체급이 되는 대형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 그림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축구하는 모습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틀라스가 학습을 해서 이제 킥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가 또 현대차 그룹인 만큼 6월 달에 있을 월드컵의 또 화제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수치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화제성이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GTC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뭐 LG 쪽에 어떤 접점을 찾고 뭐 네이버 쪽에서도 뭐 이제 회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정말 강한 좀 심리가 지금 관련된 피지컬 AI 쪽에 강한 심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수급에 적응하니라고 한 10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두말할 뭐 없이 무조건 피지컬 AI, 로봇 쪽이 그 빈자리를 바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의 원투 펀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런 부분도 있죠. 심리적으로도 내가 반도체는 놓쳐서 지금 엄청난 포모를 겪고 있는데 네. 이 로봇의 대장주들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노사 간의 갈등도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 딱딱 찍히는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화제성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의 강세는 이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시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쪽이 앞서 있기는 합니다. 뭐 알파마이어 협업과 이제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 또 다른 로보틱스 업체들이 함부로 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룹주들 오늘도 현대차 비롯해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다 좋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스타 종목은 이제 팀 LG인 것 같아요. 뭐 앵커께서도 좀 저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LG 전자를 비롯해서 뭐 LG 이노텍 그리고 뭐 LG CNS, 뭐 LG에 관련된 이제 거의 전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 LG 전자보다 이제 LG CNS가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서 봤었던 그런 잔상들 거기에서 오는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스템 통합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룹 내 SI 업체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이제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LG 전자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큰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LG CNS가 더 빠르게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한 번에 또 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곧바로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현대오토에버가 큰 상승을 보였듯이 LG CNS도 한번 큰 그런 모멘텀을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G 전자를 좀 지표 종목으로 삼고 있고 LG 전자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가 상승은 현대오토에버에서 봤듯이 아무래도 이제 LG CNS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런 좀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또 SPG 같은 코스닥의 대형주들도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 워낙 좀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찾으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고 수익률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그 눈물 날 뻔했어요. 네이버가 글쎄요 18% 두 자릿수 상승을 만들었었던 게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튀는. 네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GPU의 공여도 제일 많이 받고 엔비디아의 협업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좀 비아냥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뭔가 좀 향후 미래에 대한 또 엔비디아의 협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크게 봤을 때 20만 원, 30만 원 박스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좀 현실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네이버도 정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박스권을 뚫고 상향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복잡한 그런 수급 상황에
적응을 맞춰야 되는 그런 반도체가 조금 속도 조절을 했을 때 시장의 두 번째 옵션으로 갈 수 있는 건 오늘 시장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다. 그 큰 힌트는 AI 쪽이고 피지컬 AI 쪽이고 현대차와 LG그룹 쪽 전반적인 흐름 여기에 강세가 6월 달에 저는 오늘 예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 네이버의 행보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호재성 모멘텀이 또 2차 전지 관련주에 있었습니다. 네. 특히 LG엔솔이 수주 잭팟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밸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재평가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주 후반에 리포트에서 쭉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죠. 네.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뭐 결론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호도, 2차 전지의 어떤 선별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포트 한 켠에 둘만한 그런 좀 섹터이고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사이드 느낌인가요? 네. 요게 절대적으로 내 포트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봐왔던 것처럼 뭐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뭐 기판도 그랬고 뭐 변압기, 방산 이런 것들의 공통점으로 뭐 나왔던 이제 그런 단어가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어떤 산업의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가격 인상을 부르고 가격 인상이 주가를 불러오는 이제 그런 좀 논리를 좀 가져왔었는데 2차 전지는 뭐 수주가 나오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 병목 현상이라는 말씀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가 열거를 해드렸던 뭐 한 5배, 10배 올랐던 이제 그런 섹터와는 다르게 웃돈을 주고 구매할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 이제 그런 산업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시장 뭐 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30% 50% 이렇게 2차 전지를 담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시장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뭐 많으면 한 10% 작으면 한 5% 아니면은 난 2차 전지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차 전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만 보셔도 좋겠다라는 먼저 결론을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2차 전지는 보시다시피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2조 4천억이죠. 이런 공시에 따라서 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가면서 딱딱 밟아 나가는 그 정도의 흐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도의 그런 쏠림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어제 같은 호재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한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산업의 속도감을 나타낼 만큼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률 그리고 어떤 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그 다행인 것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동률이 뭐 채 60%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ESS가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뭐 다른 배터리가 됐던 간에 공장이 쉬지 않고 돌릴 수 있을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시가총액과 펀더멘탈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크게 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지금 선반영된 그런 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하방 경직을 확보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가 상황에 지금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뭐 빠른 속도의 어떤 가격 뭐 인상이나 그리고 또 빠른 속도의 수주라기보다는 좀 방향성으로 서서히 반등해 나가고 우리가 3, 4년 전에 열광했었던 그 논리를 하나 둘씩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빌드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결론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2차 전지는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속도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이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초고속 택시를 타기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립니다만 이 시청하신 여러분 또 투자하신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포트의 한 켠에 둘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많으면 10%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하겠다, 뭐 삼성 전기에 집중하겠다, 피지컬 AI 에 집중하겠다 이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는 정도도 저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2차 전지의 최근 흐름이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메모리 반도체나 로봇이 메인 메뉴라면 네. 그 사이드 쪽에 네네. 예, 2차 전지 관련주를 넣으면 된다. 포트 비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0,000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 10,000 이상 바라보시니까 왠지 지수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의 관련 업종이나 종목을 관심주로 두고 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의 생각, 아이디어, 네. 최근에 어떤 직감적인 것과 주가가 가장 동떨어져 있는 섹터가 이번 주에 저의 관심 섹터고요.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증권 섹터를 관심 섹터로 좀 선별을 좀 해봤고요. 거래 대금과 또 금리의 함수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증권 섹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프리마켓,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 8시부터 열리는 프리마켓하고 이제 3시 반 이후에 밤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까지 합쳐서 5월 달에 100조가 넘게 거래된 날이 8일이나 돼요. 뭐 4월, 3월 뭐 하루밖에 없었고 3일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5월 달에 또 이제 이 ETF가 또 상장되고 나서 거래 대금이 엄청 폭발을 했습니다. 엊그제는 120조까지, 122조까지 도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증권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또 하나 수익원이 이제 뭐 조금 뭐 비방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 장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신용이나 대출이나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신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증권사들은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고 뭐 한도가 걸려 있는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복잡해 보입니다만 증권사의 가장 큰 수익원 두 축이 지금 다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부분은 금리입니다. 증권사가 뭐 자기 자본으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증권사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제 뭐 기업 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증권사의 주가를 지금 잡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반등, 증권주의 반등, 그리고 금리의 시중금리의 단기금리의 하락이 저는 같은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가 저는 임계점을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45 밑으로 그리고 30년물 국채 기준으로 5% 밑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지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권주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돼 있다,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적인 상품 IMA라는 또 은행과 좀 은행의 이제 예금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신규 상품들도 하나둘씩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다양한 호재들, 다양한 화제성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8,000선을 지금 넘었죠. 8,300선을 지금 8,400선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규장 기준으로 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50조 중후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한 코스닥에 있는 거래 대금이 한 18조 이상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온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에너지는 폭발하듯이 나올 가능성이 다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고점 대비 지금 20%에서 30%씩 조정받은 종목들, 대형주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2분기 실적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찍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고 증권사의 어떤 성향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분기 배당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6월 시장에 또
하나의 좀 상승축이 될 수 있는 쪽은 저는 증권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정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상황이고 역시 증권 업종도 ETF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한국금융지주,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선에서 좀 선별을 하시거나 혹은 증권업 ETF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고를 때는 관건이 좋은 거 알겠는데 가격이 또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골라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